예, 시작이 되겠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고난된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40여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하여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박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입니다. 오늘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를 경고합니다. 히틀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국가를 파국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로 원내 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는 와중에도 그새를 못 참고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하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됩니다. 이 소책자는 모든 국민의 구성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는 물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그의 무책임한 언행에 보다 단호히 맞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미 출판을 했고 출판했기보다는 초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부터 한 곳이 나눠드릴 계획이고 아마 기자님들은 내려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사무처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색깔하고 뭉쳐가지고 잘 안 나와요? 옆으로 옆으로.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용으로 좀 크게 만들었고, 실제는 이렇게 포켓용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다르네. 예. 실제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소지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이 발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주제별로 경제, 또 법치 이런 식으로 안보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재명 대표의 어록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이후에 외쳤던 뭐 실용이라든가 경제, 성장, 중도 보수, 안보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과거의 발언과 배치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해서 더 이상 질문 없죠? 오전에 최대행하고는 누구랑?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좀 이야기가 담긴 있을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 의원님 그 최대행하고는 탄핵안 발의 상황을 공유하고 연락 좀 취해 보셨을까요? 아니요,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오전 백브리핑에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또 거기에다 심지어 고발까지 감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최대 그 탄핵안이 공개가 되면 필리버스터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탄핵 소추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표결부터 합니다. 예. 혹시 우원식 의장에게 뭐 건의한다든지 연락하시나요? 뭐 아직까지는 2시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에게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할 건데 뭐 우원식 의장이 지금까지 우리 당의 요청을 거의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민주당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혹시 최대행 탄핵 정족수는 좀 얼마나 되었는지? 저희들은 200석이죠 당연히. 예. 이 정도로 그러면은 네, 예. 박수영 의원님 기자회견 청년들이랑 하셨는데 그래서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상속소원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헌법소원 한다는데? 뭐 무슨 헌법소원이요? 헌법소원. 글쎄 뭐 그거는 뭐 그 박수영 의원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당을 대표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받고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고 결단을 내렸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취임 100일 맞아서 이대표 망원집 제시해 주셨는데 야당 비판 외에 당의 비전이랄까 이런 거 좀 제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가 이게 100일 기념 그게 아니고 100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100일 하니까 100일이 되는 거지 저는
100일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으면은 발굴해서 그걸 입법화하거나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민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뭐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가 뭐 당의 비전을 발표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 대표의 역할이지, 원내대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또 발생하는 원내 상황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야 될까요? 사실 100일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 본다면은 과거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보완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처음 취임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셨고 지금까지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좀 어떤 거고, 그래도 좀 이 부분을 내가 확실히 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100일 질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마지막 있는데 질문했습니다. 또 하시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2월 계엄 선포,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당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고심이 깊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내대표가 축배가 아니고 독이 든 성배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자리지만은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이 독배를 기꺼이 마시겠다라는 각오로 원내대표를 출마를 했고, 또 그때도 밝혔습니다. 탄핵보다 더 두려운 것이 당의 분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로부터 지금까지 당이 쪼개지지 않고, 그리고 노골적인 분열상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약간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99%의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점, 그것이 제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지막으로 영상개혁 관련해서 당내 반발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시고 계신지. 제가 이 연금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도 이 자리에서 다 경청을 했고,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관철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당의 현실인데, 정치는 저는 현실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100이라 그러면 100을 다 관철할 때까지 그러면은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장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60은 관철하고 40은 못하더라도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60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40은 그 이후에 그 이후의 단계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내 반발도,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100% 수용을 하고 반발도 잠재우고, 또 청년 세대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제가 두려워하고 그걸 피했다면은 제가 이번 우리 박수영 의원과 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고 이게 지금 8년 9년 재정 그 고갈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은 지도자는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가자라고 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이나 이런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정을 했고 합의를 이뤘고 다만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에 이번에 좀 반대했던 의원들을 좀 젊은 의원들을 좀 배치해서 그분들이 전투력으로 그분들이 설득력으로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요구하는 안이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싸우고 또 우리 그런 젊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의원님들 그 개개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저는 그분들의 주장이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옳아요. 옳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관철할 현실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원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협상 과정에 다 주장했었어. 그래서 지도자는 애로운 겁니다. 박수영 의원님이 헌법소원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그때 여기서 같이 간담회 했던 국민연금 청년 그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예. 그 청년들도 여기서 그 청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나는 그 청년들의 애국심에 놀랐어요. 솔직히 아주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청년 단체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여러 차례 드렸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합의가 그래도 진일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죠.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국민연금 재논의하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가 23대에서 다수당이 돼서 또 우리 뜻을 관철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그분들이 생각이나 뜻이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